다음은 어떤 사례인가요? 다음은 5번의 출산과 2번의 유산을 한 적이 있는 70대 여성에게 산후호로증을 치료하는 소요산이라는 한약을 투여했는데 다리 시림이 좋아진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한약을 투여 후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좋아진 것을 보면 산후 몸조리를 하지 못해서 다리 시림이 나타났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출산 5과 유산 2번이라는 그러한 출산과 유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뒷마무리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뒷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면 바로 산후호로증이 와서 호로증에 의해서 한열이 나타나고 한열은 진액을 말리기 때문에 다리 시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 시림이 바로 한열이라든지 산후호로증을 치료해 주니까 한열이 없어지면서 진액이 충만되어서 다리 시림이 다시 좋아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산이나 유산 후에는 산후 몸조리를 잘해야 됩니다. 대충 어혈을 제거하는 약을 2제, 그 다음에 산후 허약해져서 몸이 허한 것을 보완해주는 약을 3제 정도 써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바로 산후호로증에 의해서 평생 고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70세인데도 다리 시림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산후호로증이었었고 산후호로증을 없애는 소요산을 투여했더니 이 시림이 좋아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론이 맞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적형으로 생겼으며 관골이 붉은 것이 특징입니다. 지적형이라는 것은 혈과 연관돼서 병이 온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혈이 연관된다는 것은 자궁과 연관돼서 병이 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관골이 붉은 것은 바로 한열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 가지 암시하는 바가 큽니다만 특히 출산과 유산 후에 그 어혈을 제거하는 산후의 몸조리를 잘 하는 산후에 허약한 것을 보호하는 이러한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산후호로증으로서 관골에 붉은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산후호로증으로 판단되어서 소요산을 투여했더니 많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20, 30대 출산과 유산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연세가 70대니까 평생을 산후병으로 고생을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다리 시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랫배가 불편하다든지 머리가 빠진다든지 탈모 현상이요. 그 다음에 기운이 없다든지 자꾸 짜증이 난다든지 허리 다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을 텐데 이분이 우연하게 다리 시림 때문에 왔었기 때문에 그 원래의 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 줬더니 다리 시림이 치료됐던 것입니다. 그만큼 출산과 유산을 거치면서 몸조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 유산 후에 몸조리를 못해서 오는 여러 가지 병들을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해서 병원 가면 검사하라고 그래서 다시 또 검사해보면 또 원인이 안 나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50번을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이 나오지 않아서 고생하던 그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나중에 산후호로증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산후호로증을 치료해 주냐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저기 아픈 증상이 없어져서 검사를 하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젊었을 때 출산과 유산을 겪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젊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병이 다 낫고 자궁이 원상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산후에 어혈을 제거하는 한약이나 산후에 몸을 좋게 해주는 그런 한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병이 점점 커져서 큰 병으로 되어서 여기저기 전신이 안 아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후 호로증으로 평생을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산후허로증. 박사님, 정확히 어떤 증상인가요? 네, 출산 후에는 어혈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혈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불순한 혈액입니다. 이런 것은 인체에 있어서는 안 되고 대변이나 소변으로 또는 피부 호흡을 통해서 저절로 어혈이 제거돼야 되는데 그 어혈이 몸에 쌓여 있으면 통증이 나타난다거나 배가 불렀는데 안 빠진다거나 몸이 붓는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또 만성 피로를 느끼는 경우도 있고 탈모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특징적으로 통증이 동반되는데 그 통증의 양상은 밤에 통증이 심한 게 특징입니다. 밤에 꿍꿍 앓습니다. 그러면 마치 귀신이 들렸다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왜? 병이 안 낫고 원인도 안 나오고 치료도 안 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환자의 책임이 아니고 의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산후 허약해진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산후에 몸을 보여주면 체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약을 쓰면 체중이 늘어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후에 어혈을 제거해주고 산후에 허한 것을 보여주면 허하니까 부풀었던 것이 원상 회복이 됩니다. 자궁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원상 회복이 되기 때문에 배가 꺼집니다. 부은 것이 내려갑니다. 부어서 살이 됐던 것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몸조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바로 산후 허로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후 허로증에 의해서 여기저기 아프고 어지럽고 허리 디스크도 오고 다리 시림도 오고 무릎에 통증도 오고 어깨가 시린 어깨에 오십견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산후 허로증이라고 그러고 이 산후 허로증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산후허로증을 치료하니까 다리 시림도 개선이 됐습니다. 이 치료 원리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산후 허로증이 생기면은 여러 가지 불편함도 생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열입니다. 열이 났다 식었다 하는 것인데요. 이 열이 났다 식었다 하면 특징이 관골이 붉고 관골이 붉은 것이 나중에는 기미가 낍니다. 그래서 관골에 기미가 있는 걸 보고서 산후 허로증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얼굴이 붉은 관골이 붉은 걸 보고 산후 허로증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관골에 기미가 낀 걸로 산후 허로증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열을 없애주면 진액이 마른 것이 충만되니까 바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좋아지면서 다리 시림까지 좋아졌던 것입니다. 네, 산후허로증을 치료하니까 다리 시림까지 일석이조로 개선이 된 사례였습니다. 오늘은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과 함께 다리 시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